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깍지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수병 중에 첫 번째 돌이 되겠습니다. 무경칠서휘에서는 이 돌에 대해서는 이제 급작 발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위를 너무 틀어지어서 뒤 팔꿈치를 밑으로 누르지 못하고 팔꿈치를 위로 삐쳐 올린 채 갑자기 시위를 놓는 것이다. 그 다음 유해제에서는 갑작스러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위를 너무 무겁게 비틀어서 지나치게 힘을 주는 자세이다. 이 때문에 깍지손으로 팔꿈치를 내려 누르지 못해서 어깨 위로 한번 들어 올리면 갑자기 소리를 내며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다. 활 쏘는 이들은 이를 회전을 준다고 오인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깍지를 너무 비튼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살을 매겼을 때 이거를 이 깍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보면은 이 정도로 해서 딱 틀었을 때 그 느낌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쳐 이렇게까지 너무 비튼다는 것이죠. 우리가 깍지를 비틀어서 발시를 하게 되면은 이 현의 복원력 때문에 화살이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깍지를 비튼다고 해가지고 화살이 회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 놓는 순간에 이렇게 복원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복원력이 생기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화살이 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회전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나가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느린 화면으로 보면은 화살이 회전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은 복원된다 하더라도 화살이 끼어 있는 위치는 깍지가 쪼이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화살 오니 옆이고 여기서 쪼아지는 것이고 실상이 오니가 꽂혀 있는 부분은 그 시위가 꼬여 있지 않습니다. 일직선이죠. 일직선인 상태에 그대로 때려줘 주기 때문에 회전을 먹지 않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높기 때문에 사버스에 보면은 이 깍지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은 결국 비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발시 즉 우리가 출전 요구이 되지 않고 꺽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뽑아주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탁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벼운 발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비틀은 상태에서 억지로 논란이 딱 나와버리면은 화살이 자연스럽게 시위가 때려가지고 그대로 쭉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화살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신담 14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깍지를 지나치게 끌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됐을 때 이 검지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 살짝만 대고 그대로 손목에 힘을 빼고 이게 끌어오는 상태. 요 정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해서 깍지를 이렇게 다 끌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손등은 딱 하늘을 보게 되고 손바닥은 땅을 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까지 이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뒤틀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돌에 대한 어떤 핵심은 이건 돌이라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깍지를 이렇게 편하게 잡고 살짝만 여기 화살이 안 떨어질 정도로 살짝만 이렇게 대고 그대로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온 상태가 돼서 마지막 요 손가락만 탁 놓으면은 쭉 나간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제 지난번 영상 꾹꾹 채널 궁소 요축과 깍지 끌어당기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피비입니다. 한자로는 닥칠피비라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경칠서희에는 화살을 짓누른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내용은 뒷손과 뒷팔꿈치가 일체가 되지 못하고 시위에 건 엄지와 검지 및 중지의 세 손가락으로 화살대를 구부러질 정도로 누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화살이 곱게 나갈 수가 없다. 그 다음 이번 경제지 유해제는 짓누름으로 표현됩니다. 깍지손이 팔꿈치와 한 호흡에 평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깍지손 후 삼지, 즉 엄지, 검지, 중지를 시위에 몹시 쪼개 걸어 가슴 앞쪽에 짓누르기 때문에 화살대가 짓눌려서 굽어서 화살이 똑바로 나가지 않는다. 자, 제가 또 이 부분에 설명드리면, 아까 돌에 대해서는, 돌은 이 깍지를 너무 지나치게 짜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짜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피비락 하는 것은 짜는 거 외에 우리가 화살을 매겨주고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떨어지려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검지가 딱 받추는 요 정도의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빛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짜면서도 또 이렇게 또 짓누르게 되는 거죠. 여기 짓누르게 되면은 이 화살이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은 이렇게 짓눌리고 앞에 부분은 이 출전하다 보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짓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 과장되겠지만 이렇게까지 휘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살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화살 이렇게 짓눌러 보면은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탁 나오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 탁 놓는 순간에 이게 화살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복원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두두두둥 이렇게 튀겠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 이렇게 요 상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짓누르면 이렇게 휘게 되죠, 그죠? 이 화살이 휘는 상태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화살이 반대편으로 다시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나가는 순간에 이런 동작을 차기 때문에 날아가는 모습이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을 피비라 해주고 너무 이렇게 짓누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걸 고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돌에서 설명드렸듯이 너무 그냥 깍지를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화살을 매겼을 때 그냥 이렇게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대고 살짝만 받친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꽉 이렇게 하면은 이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검지를 지나치게 누르지 말고 이 깍지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살짝만 붙이고 힘을 주지 않은 상태.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온다. 그렇게 되면은 짓누르는 현상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가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경칠서의 휘에서는 시위를 붙들고 늘어지기로 표현되어 있고요. 내용은 뒷손 엄지와 검지 및 중지 세 손가락을 시위에 힘있게 걸지 못하고 붙들고 늘어지기만 하고 가볍게 풀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지 못한다. 사법에는 뒷손의 모양은 봉황의 눈과 같이 하고 발신은 유선같이 하라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원 경제지에는 이제 움켜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깍지손의 삼지를 너무 오랫동안 걸어서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아서 화살이 빠르게 떠날 수 없게 하는 자세이다. 사법의 깍지손의 형상은 마치 봉황의 눈과 같고 발신은 별똥별처럼 빠르다.
이 추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게 되면은 추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깍지를 너무 꽉 움켜잡는 거죠. 움켜잡게 되면은 이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 부드러운 이제 끌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이런 버릇을 안 들려면 일단 깍지를 걸은 상태에서 이거를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꽉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그대로 해서 잘 이렇게 자그시 붙여만 놓지 이렇게 꽉 잡지 말고 꽉 잡지 말고 딱 해서 편하게 맞는데 깍지가 우리가 어떤 고리에 이제 이런 갈고리를 이렇게 걸고 그대로 있다는 느낌. 갈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그, 그 깍지에 이제 요 혓바닥 부분에 그 검지와 중지를 이런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걸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느낌으로 끌을 때는 팔꿈치로 끌다가 등의 힘으로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어깨 힘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송이 되겠는데요. 무경칠서희에는 느슨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느슨히 쥐고 시위를 당기는 것만 느슨한 것이 아니다. 뒷손과 뒷팔목의 모든 마디마디들이 느슨하고 구부러진 것을 말한다. 화살을 내보내도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다. 유해지에는 또 마찬가지로 느슨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깍지손과 그 팔목의 마디마디가 모두 느슨하고 모두 굽어서 활을 당겨 턱걸만큼의 기력도 없으며 손이 가는 대로 시위를 놓아 끝만큼 조임도 없는 자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 돌핍추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깍지를 너무 움켜 잡지 말고 이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리로 그 이렇게 걸고 있다는 느낌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손목의 힘도 꽉 주지 말고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게 빼서 늘어뜨리고 중기와 어깨의 힘으로 이렇게 쭉 끌어오게 되면은 이 깍지 손과 손목과 팔꿈치 이것이 다 일직선이 되죠. 잘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데 이거를 꽉 움켜 잡게 되면은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제 그 팔이 일직선이 안 되면서 이렇게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입니다. 토에 대해서 한자는 토할 토자고요. 무경질서희에는 촉토하기로 표현되어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은 뒷손이 앞으로 끌려 나가면서 화살촉을 앞으로 약간 토해낸 다음에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뒤팔꿈치가 무력한 병이다. 발시지 뒤팔꿈치를 누르면서 뒤팔을 펴주는 원칙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이다. 임원경제지에 보면은 토하기로 표현되어 있고요. 화살을 발시할 때 깍지손을 순간적으로 앞으로 살짝 한번 보냄으로 인해 화살의 머리 부분이 오히려 그만큼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화살을 쏘아 보내는 자세이다. 결점은 깍지손의 팔꿈치에 힘이 없는 데 있다. 이는 팔꿈치를 내려 누르면서 손목을 비틀어 깍지손을 쳐들지 못하는 것이니 가장 큰 결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깍지손의 팔꿈치, 즉 이 팔꿈치에 누르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 제가 돌핍추 송 이 네 가지 동작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연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걸어가지고 당겼을 때는 이 깍지 손에 이제 그 검지와 중지는 딱 단단히 버티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 깍지 손의 팔꿈치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아주면서 뒤에 등의 힘으로 이렇게 버텨주면은 토하는 일이 없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를 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습관 중에 이제 후수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뭐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참고 삼아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맞는 사법을 계속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무리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연속 동작을 설명드리면은 이 뒷손의 병은 첫째적으로 깍지를 너무 이렇게 짜지 말고 또 이렇게 짜지 말고 또 짓누르지 말면서 끌어 손목에 힘을 빼고 중구미로 자연스럽게 끌어서 마지막 그 팔꿈치를 쪼으면서 뒤로 내리눌리고 늘리면서 이제 지그시 깍지를 마지막 순간에 약간 비틀듯이 하면서 깍탁 이렇게 놔버리면은 구수병이 이제 나쁜 습관이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 지난 영상과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제 활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배우신 대로 사법, 신담, 십사요 이런 동작을 철저하게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면은 이런 나쁜 습관이 들더라도 내가 어디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금방 인식을 하고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